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오늘부터는 논어 7번째 편 수리편 수리 제7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수리부작하며 신이 호고를 절비어 노팽하노라. 이런 구절인데요.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말에서 이제 이 편 이름인 수리편, 술이를 따서 수리편이라고 이제 한 거죠. 수리부작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많이 사자성어처럼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저걸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술하기만 하고 창시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시하지 않는다. 이 술자는 여기 이제 제가 계술이라고 썼는데 요 계자가 이을계입니다. 이을계. 그래서 저 술자의 의미는 어떤 것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레가.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을 작, 만들 작 그러는 것인데 이제 창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작. 그래서 이제 창시이라고 해도 되고 창작이라고 이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작자는 그 이전에는 없던 어떤 것을 이제 가장 처음 만들어낸 것을 작이라고 합니다. 작. 그에 비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자와 작자가 차이가 있는데, 수리부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계승해 가기는 하지만 새로 어떤 걸 창작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수리부작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승한 것이지 창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리부작이죠. 그 다음에 신이호고라는 것은 저 고자가 신자의 목적어도 되고 고자의 목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호고 이런 것을 신이호고 이렇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옛을 믿고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옛을 믿고 옛을 좋아한다. 이럴 때 이제 옛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단순한 시간적 옛날을 말한다기보다 요 고라는 개념은 항상 금이라는 개념을 이제 상대어로 갖는 말이죠. 그런데 저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뭐 공자가 살았던 당시 춘추시대라고 하는 당시가 혼란기여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 오늘은 늘 언제나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몇천 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자도 논어에서 수없이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자가 말하는 오늘날은 항상 문제 상황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공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요즘 아이들은 문제다고 뭐 하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뭐 하는 말도 있는데요. 항상 오늘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오늘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고민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공자가 말하는 옛 고자는 늘 언제나 문제 상황인 오늘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이 뭐
어떤 걸 막론하고 옛날이 무조건 좋았다 이럴 수는 없겠지요. 이럴 수는 없겠는데 공자의 문제의식 속에는 항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여기에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치유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공자는 그것을 옛날에 어떤 것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존하는 인물들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실존했던 인물들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실존한 인물들로 언급된 그분들이 상당 부분은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물들도 그러할진데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이 어떻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회상이라는 것도 반드시 좋기만 했을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문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그 개선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의 대안의 모습으로 제시된 것이 옛날엔 어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말씀하셨듯이 저 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고가 아니고 이상적인 고고 대안의 고입니다. 오늘에 대한 대안적 의미의 고, 옛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을 이제 공자는 실제 이제 그랬다고 믿고 옛날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좋아했다 그것입니다. 근데 저 옛날을 믿고 어떤 것보다도 그 옛날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뭐겠냐? 그러면 요 금에 대해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불신 그리고 불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법이 뭐겠냐 하는 시선으로 이 옛날을 주목하고 그 옛날에서 그런 가치들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술이에요. 그 옛날을 이제 공자는 요순을 이어받았다고 계승했다고 말을 할 것이고 우임금을 탕림금을 문왕을 계승했다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임의로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리부작이나 신의호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근데 이제 저 장면에서 또 하나 저 글을 읽으면서 이제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자의 이 말씀을 읽는 후대 학자들이 이제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얼핏 보면 이것이 위대하고 이것이 덜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공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나는 위에서부터 물려주신 것을 계승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자의 말씀을 읽는 후대 학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이해했냐? 그러면 어떤 것은 창작보다 계승이 더 위대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인류가 만든 훌륭한 물건들 중에 인류가 발명한 그 인류의 삶을 발전시킨 많은 물건들 중에 반드시 이 물건이 꼽힐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 전문가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퀴랍니다. 바퀴는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퀴를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든 사람이 어딘가 있겠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소박한 형태로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바퀴가 자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퀴는 엄청나게 변화를 했죠. 나무가 달라졌고 나무를
부셔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뭐 소금물에도 담가보고 바닷물에도 담가보고 뭐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무를 다루다가 그거 나무 표면에다가 쇠를 입히는 방법을 누군가가 또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퀴라고 하는 그 창작물에다가 훨씬 그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계승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쇠붙이를 입혀서 그 바퀴가 부셔지지, 돌뿌리에 부닥쳐서 부셔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후에는 그것들이 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예 그냥 통째로 쇠붙이로 만드는 바퀴가 나와서 이제는 전혀 부서질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썩을 염려도 이제 없게 됐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갖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그 바퀴를 단 수레에 탔을 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또 고무를 입혔죠. 바람이 들어간 고무를.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이제 오늘날 바퀴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발전들은 다 무시하고 원래 처음 바퀴를 발명한 사람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형태로 발명을 했는데 그걸 훨씬 유효한 것으로 계승 발전시킨 그 공은 어쩌면 창작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요순의 도를 문왕무왕의 도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공은 그 시대에 국한된 거라면 공자는 그것을 수천 수만 년이 가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물려주신 그 공이 훨씬 어쩌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술을 작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공자는 이것을 나는 이렇게 한다를 이것도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절비어 노팽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팽이라고 하는 고대의 현자가 있는데 그 현자에다가 노팽이라고 하는 이제 친근한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나의 노팽, 우리의 노팽.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문이 영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my 노팽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나의 노팽, 친근함, 친숙함, 존경의 표시입니다. 나의 노팽, 우리 노팽에게 견준다. 이렇게 하는 그 자세를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 분인 노팽이라는 분에게 조심스럽게 견주어 본다.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 노팽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존경하는 노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나도 나의 이런 면을 조심스럽게 그 옆에 가져다 견주어 본다. 이런 거죠. 이때 요 절자가 이제 한문을 공부하실 때 이 절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책에서는 저욱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느 책에서는 뭐 가만히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식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저 절자에 대한. 그런데 이 절자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도둑질할 절자입니다. 절도할 때 절자예요. 표절할 때 절자입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어감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도둑질을 하러 갔을 때의 도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처럼 활보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엄청나게 조심스러워 할 것이고 물건 하나 만질 때마다 소리가 안 나도록 엄청나게 신경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절자가 그런 뜻이에요. 매우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아닐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태도를 우리 노팽한테 견주어 보는데 이게 내 분에 넘치는 외람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견주어 본다. 빗대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겸손을 더한 표현이지요.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권이 하유어 아제오 이랬습니다. 무기지지하며 무기지지라는 것은 요걸 무기식지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식지. 그런데 요게 이제 알다 그러면 식이라고 하고 기억 혹은 기록하다 그러면 지라고 읽습니다. 지. 그런데 이제 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기억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문장은 무기지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것을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라고 할 때 요 묵자는 침묵이지요.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된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너희들은 알고 있냐?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막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굳이 사람들한테 내 입으로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알게 된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걸 내가 오래오래 내 안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지지. 그렇게 하고 하기불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이제 배우는데 불염하며 할 때 요 염자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나는 짜장면이 싫어 짬뽕을 좋아해 할 때 그 기호의 의미의 싫다가 아니에요. 이 염자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학불염에서 염자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학불염 혹은 학이불염을 줄여서 학불염이라고 하는데 학불염을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불염을. 근데 이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이 학자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죠. 불염학,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배우는데 실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실증내다라는 요 염자는 뭐냐 그러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충분하다. 충분히 많이 먹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먹고 싶다. 먹기 싫다. 그런 의미의 염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배움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늘 갈증을, 늘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말이죠. 배우되 실증내지 아니하며 이런 겁니다. 그리고 회인불권입니다. 이제 요거는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면 회인불권은 그렇게 배운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회자는 가르칠 교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교인불권, 회인불권, 학불염 하면 교불권 이렇게도 많이 쓰죠. 학불염, 교불권 이렇게. 그럴 때 요 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불권, 회인불권 이러면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역시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거는 나태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권자는요. 권태예요. 권태. 그러니까 시들해지는 거죠.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의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권태감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하는 거죠. 그게 권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칠 때. 남을 가르치되 시들하지 않는다. 권태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무기지지, 하기부렴, 회인불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 셋 중에 나한테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셋 중에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신한테 없으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뽑아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그걸 체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뽑아내고 이 중에 내게 있는 게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나한테 있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더 분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고 겸손해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자가 이것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공자 스스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자왈 덕지 불수와 학지 불강과 문의 불능사하며 불선 불능계 시 오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는 무엇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거 안 되는 게 내 걱정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덕지 불수, 두 번째 학지 불강, 세 번째 문의 불능사, 네 번째 불선 불능계 이렇게 되는데 덕지 불수와 이러면 요 문장은 불, 수, 덕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 덕자를 앞으로 도치를 시키고 요 불수를 뒤로 빼면서 여기에다가 갈지자를 써 넣은 거예요. 저것이 이제 도치 문장을 나타내 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지만 덕을 닦지 못함. 덕을 닦지 못함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을 닦지 못하는 것과 학지 불강과 배움을 학을 강명하지 못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강학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건데 불강학을 학지 불강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이럴 때 요 강자는 저 강자에는 강의 할 때도 요 강자를 쓰죠. 강의 할 때도 이렇게 쓰고 뭐 강론 할 때도 저 강자를 쓰고 뭐 이제 합니다. 근데 요 강자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요렇게 하면요. 비슷하게 생겼죠, 글자가. 요렇게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쓰면요. 나무를 그냥 나무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재료들을 얽은 겁니다. 구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나무들의 조합이 어떤 물건이 돼요. 집이 되기도 하고 뭐 의자가 되기도 하고 책상이 되기도 하고 요 구자가 그거예요. 얽을 구성한다 할 때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거. 또렷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뭔가를. 그냥 어떤 가능성으로만 있는 어떤 것들을 재료들을 그것들을 모아서 얽어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실제적인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구자가 그런 구자예요. 그러면 그건 나무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건 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된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강의예요. 그래서 강자에는 밝을 명자가 따라다녀요. 그걸 밝혀놓는 거니까. 훤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덩어리채로 있을 때는 이것이 뭔지, 이것이 이것인지, 저것이 저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그걸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건 앞이고 이건 뒤고 이건 왼쪽이고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위고 이건 아래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것이 강의예요. 그런 것들의 의미를 그렇게 해내는 것이 강의예요. 강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강론이고 예. 부처님의 설법을 강론한다.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 뭔 얘기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자에는 명자가 늘 함께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그 배운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우기는 했는데 배운다는 건 바깥에서 나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들어온 그것들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문의 불능사 그랬죠. 문의 불능사 의로움을 들었으면 의로운 것을 들었으면 그 의로운 방식으로 내가 그렇지 못했던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옮겨가야 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옮겨가지를 못한다. 불능사. 이 사자가 옮길 사자입니다. 의를 듣고도 옮겨가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불선 불능계. 나한테 불선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불선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왜 개과 천선이라고 하는데 허물은 고치고 선한 방식으로 옮겨간다 이런 거거든요. 선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요 옮겨간다가 요거고 요 고치다가 요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것은 전부 지금의 나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의라는 거, 불선이라는 거. 요것은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에 해당하는 거라면 지금 요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방식으로 옮겨가야 되고 내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된다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것이 내 걱정거리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람이 내 걱정거리가 뭐냐 그랬을 때 내 걱정거리는 이거다라고 네 가지를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한테 당신의 지금 걱정거리가 뭡니까? 그랬을 때 내 걱정거리는 이러이러한 몇 가지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걱정할 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설마 걱정만 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자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느끼는 불수독, 불강학 그런 문제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공자에게서의 불수독과 불강학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우리들과 같은 차원의 안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자 당신의 느낌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제 어떤 것들을 저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